경희여자중학교 김도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너무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네, 지금 다리가 계속 달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긴장도 풀 겸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이렇게 2021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인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올해 초에 목표를 세우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이어서 이제 반 아이들과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올해는 이제 반 아이들과 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이리저리 바쁘고 해서 이제 오늘도 저희 반 애들은 지금 다 협종 뮤지컬 수업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담임 혼자 지금 도망쳐 나왔거든요. 좀 함께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게 있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학생들에 대한 애정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일차 중등 두 번째 학교에서 활용하는 VR과 메타버스란 주제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여자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이제 요 학교에서 활용하는 VR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강의를 제가 듣고 상당히 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이제 막 영재 학교에서 특히 제가 기가 가장 많이 죽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뭐 새로 배우는 걸 원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 저는 이제 가장 평균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에게서 과학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과학 수업하면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과학에서 왜 수학을 가르치나요? 이런 얘기하고. 제가 뭐 파이썬 제가 조금 가르쳐 보려고 코딩 몇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헬로 월드 치는데 이제 정말 느린 영타로 헬로우 이렇게 치는 아이들. 제가 어저께도요, 컴퓨터 갖고 수업을 하다가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화면을 캡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가 윈도우 시프트 S 선생님 안 돼요. 고장 났어요. 유튜브에도 돼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은 이거를 같이 눌러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요 발표와는 조금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 자료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진으로 돼 있어요. 제가 글 쓰는 걸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사진 한번 띄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 발표와 요 화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어떤 수업 공유, 내가 이런 멋진 수업을 했다 이런 공유라기보다는 제가 VR을 가지고 학생들과 좀 놀아봤더니 참 좋았다. 선생님들도 하나씩 사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라는 어떤 권유에 가까운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일개 교사 나부랭이가 어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제 넘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말 그대로 최전선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쪽에 굉장한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 근간이 되는 이 VR 기술을 조금 활용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는 이 발표의 큰 주제인 지능형 실험실 활용 과학교육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지능형 실험실이라는 게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기술이 상호 연결되는 그러한 기술,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래적인 어떤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과학 실험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능형 실험실이라고 하지 않고 창의융합형 과학 실험실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러한 과학 실험실을 구축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의 행정실장님께서 한쪽 벽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왠지 선생님들과 이제 시간 날 때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반에 좀 어려운 애들 불러다가 넌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게 만들지만 저는 왠지 이런 공간을 보면 막 뭔가를 채우고 싶더라고요. 뭘로 채우지? 그래서 막 3D 프린터도 갖다 놔봤다가 아니야 좁아 하고 뭐 아두이노도 갖다 놔봤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VR 기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항상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6대를 구비를 했어요. 좀 이따 6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죠? 왜 VR인가? 왜 VR인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VR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화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VR이 처음으로 화두가 된 것은 올해 3월 정도죠.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에서 자신의 게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흥행을 거두고 그것을 나스닥에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키는데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를 들으면서 놀란 거죠. 야, 메타버스가 뭐야? 신기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 초반만 해도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메타버스는 몇 번 버스야? 라는 이런 썩은 개그를 해도 다들 웃어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그하면 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아빠 왜 그래? 하고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하여간 이 메타버스라는 걸 현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초현실, 가상세계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로블록스라는 것이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적인 어떤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포트나이트라든가 게더타운이라든가 뭐 제페토 같은 것이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메타버스 어떤 가상이고 대체적인 현실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렇게 뭐 레고 같이 생긴 저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뭐 명품도 사고 주고 팔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짜 그런 명품을 사고 파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저도 해봐도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 메타버스 어떤 우리를 대체하는 가상현실이라면 현실에 맞먹는 경험인 몰입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시선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손가락도 막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컨트롤러를 갖고 뭔가를 하면 나에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VR이라는 것이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가상현실 용어를 조금 정리할게요.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VR이라고 있죠. 뭐냐면 저기 로봇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왼쪽에 로봇은 어떤 가상의 공간상에 있습니다. 이거는 VR이에요. Virtual Reality.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제가 요거를 수정되지 않은 파일을 제가 올렸군요. 제가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AR을 저는 Additional Reality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추가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Augmented Reality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틀린 건데 제가 수정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 뭔가 늘어난 현실 이런 뜻입니다. MR이라는 것은 믹스드 리얼리티인데 여기 AR을 보면 저 로봇가 현실에 위에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런데 믹스드 리얼리티는 얘가 잘 보시면 쇼파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요
가상적인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XR, Extended Reality고요. 이 Extended Reality가 거의 메타버스에 가까운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VR 기기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유행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자사의 헤드셋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2013년에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 글래스를 탁 끼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글 글래스 아무도 안 쓰죠. 왜 갑자기 VR 산업이 확 하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술이 미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가상세계에서 뭔가 돌아다니고 막 뭔가 신기하긴 한데 그게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분이 뭔가 총을 갖고 막 겨누고 있는데 요 밑에 뭐가 있죠? 선이 있죠. 선. 유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만 얘가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만 작동하게 되면 이런 불편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VR 기기와 컴퓨터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VR 기기가 얼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다 100만 원 다 넘어갔어요. 컴퓨터는 아무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노트북 같은 거 갖다 놓는다고 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해상도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여야 됩니다. 200씩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갖추려면 30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학급에서 예를 들어 모둠 수업을 위해서 뭔가 교구를 갖춘다고 하면 보통 몇 개 구입하세요? 6개 구입하시죠. 보통. 그죠? 그러면 300에 6개니까 한 번의 수업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VR 관련돼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FHD만 해도 야 좋다 했지만 지금은 8K, 16K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광학 기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DSLR 카메라를 갖고 학교 행사 사진을 찍다가 요즘 아이폰 하나 들고 나갑니다. 아이폰이 훨씬 더 선명하고 멋있으니까요. 광학 기술이 점점 컴팩트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6, 와이파이 7까지 개발이 되면서 이 무선 통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에 갖다 놓은 오큘러스 2, 퀘스트 2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뭐가 없죠? 선이 없어요. 무선입니다. 그 무선이라는 건 뭐가 필요 없다는 뜻이냐면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얘 하나로 돌아갑니다. 얘 하나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얘 가격이 41만 4천원입니다. 갑자기 제가 영업 사원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구매 누르실 것 같지만 구매 누르지 마시고요. 41만 4천원인데 이것이 6대가 쓴다면 300도 안 되는 가격에 한 반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800만 원에서 30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는 이제 VR을 이용해서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VR과 AR 기계 출하량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021년에 확 올랐다가 2023년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요. 사실은 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새로운 VR, AR 기기를 내놓는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에 이제 인수합병이 됐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라고. 메타에서도 지난번에 새로운 기기를 또 내놓겠다. 이 기기는 컨트롤러 없이 손으로 조작하는 메타버스 기기를 만들겠다. 내년이 아마 굉장히 이 VR 기기가 정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해가 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이 밑에 보시면 교육 도구로서 VR 기기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VR 기기를 전부 게임 기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게임 기기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활용 가능한 기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서 차지할 VR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메타의 그 저커버그 사장이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2020년대는 AR 글라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듯 잠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헤드셋을 쓰고 다닐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옛날에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에 사셨을 때 기억나시죠? 스마트폰을 사실 때 그 기능 익히느라 되게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그 당시에 사용한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생각 못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너무나 능숙하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육적인 어떤 보조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잠시 후에 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저커버그는 이 VR 이용자를 10억 명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게임만으로 10억 명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산업 전반에 이 기계가 사용이 될 날이 올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R 기기를 이제 써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 그 왼쪽에 보시면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님께서 이거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오큘리스 커뮤니티라는 것에 이제 가입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정말 즐겁게 저걸 사용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썼을 때 어떤 타자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보다 더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현실의 그런 괴로움을 잊고자 홈리스인 분들이 VR로 가상세계로 현실에 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상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러한 기기들, 아까 제가 쫙 6개 늘어놓은 그 기기들로 어떻게 수업에 접목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요 유니버스 샌드박스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유니버스 샌드박스라는 건 컴퓨터 이제 게임인데 게임이라기보다는 뭔가 우주에 대해서 샌드박스 형태로 막 조작할 수 있는, 태양 갖다 놓고 지구 갖다 놓고 이런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아이들이 우주 단어는 되게 싫어해요. 막 태양, 뭐 달 이런 거 막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도 했어요. 수행평가가 뭔가 중학생이 한 것 치고는 되게 전문적인 느낌처럼 보이죠.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면서 제가 수행평가를 하는 중에 정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을 들어봤습니다. 수행평가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말.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애가 나가면서 선생님 수행평가를 즐겁게 한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애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런데 이 유니버스 샌드박스가 VR로 있어요. VR로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마치 무슨 절대신이 되어서 딱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태양아 나오거라 그럼 태양이 딱 나오고, 뭐 지구야 움직여라 그럼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그 VR을 하면서 딱 느낀 건 이게
성악설이 맞다. 왜냐하면요, 정확히 5분 후에 애들이 절대 파괴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지구랑 달 놓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기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VR 콘텐츠 처음에 생각한 건 요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수행평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즐겁게 아이들을 절대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태 환경 수업에도 되게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생태 환경이 되게 핫하니까 너 이렇게 VR하고 괜히 생태 수업 이제 접목시켜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생태 수업에서 사실은 그 오큘러스 앱 중에 생태와 관련된 영상이나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생태 인식을 전환하려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인식이 전환될까요? 아니면 기후변화의 현장을 갔을 때 그 인식이 전환될까요? 전문적인 학자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데이터 보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건 뭐냐면 북극의 빙하가 정말 강이 돼서 철철철철 넘치는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잠수부가 돼서 산호초가 있는 숲을 보는데 산호초가 형형색색이 아니라 다 흰색이에요. 백화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입니다. 한라산에 있는 수천 년 된 주상나무가 다 죽어서 다 없어져가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감정이 움직여서 사실 인식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이들 잠깐 하는 거 잠깐 찍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애들이 VR만 쓰면 흥분해가지고 막 신나요. 제가 인터뷰도 하나 땄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인터뷰를 5개를 했다는데 그나마 제대로 얘기한 얘가 얘 하나였어요. 양해를 바라고요. 네, 하여간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 되게 멋지죠, 그죠? 이런 게 무료로 있어요. 무료로 있어서 아이들에게 생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구가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실감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앱도 있다. 여기 보면 그 코모도라고 있죠. 이게 코모도 도마뱀 아시죠? 그 코모도 섬의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코모도 섬이 얼마나 파괴되는가를 되게 적나라하게 밝혀준 영화예요. 막 영화제 상도 받고 그런 건데 애들은 이거 씌워서 보여주면 코모도 도마뱀이 징그러워요. 내 앞에서 혀를 낼름거려.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되게 상처받았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창의력과 관련된 아이들과 이제 자유학기 수업을 할 때 조금 사용을 했었는데 골드버그 장치 아시죠? 이런 거. 골드버그 장치가 사실은 하면 되게 재밌고 좋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가 죽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설치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 VR은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쓰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지금 요 문제 이렇게 딱딱딱 해서 저기 있는 노란색 버튼을 딱 눌러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얘는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기 있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안 되고 안 되네. 또 누르고 안 되고 누르고 안 되고 예,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성질이 나오죠, 그죠? 팍 이렇게 누르는 이런 성질이 나옵니다. 요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집어넣지도 못해요. 성질이 급해서 아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즐겨가면서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논리적인 순서 같은 것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VR 콘텐츠는 체육교과에서는 어떤 보고와 같아요. 체육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기 있는 테니스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목에 라켓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테니스를 치는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친구들이 지금 치고 있죠. 신나게 치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 친구들이 막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체육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기 좋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저기 벤치에서 앉아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체육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체험을 한다는 입장에선 VR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삼성과 나사에서 개발한 이 월면을 걸어가는, 달의 표면을 걸어가는 체험을 보여준 건데요. 아무리 제가 달의 중력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이런 체험 수업 한번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겠죠. 우리가 사실 에펠탑 누구나 알잖아요.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다 알지만 왜 그런 비싼 비행기 들여가면서 파리 호텔 되게 비싸잖아요. 파리 호텔 묵어가면서 왜 에펠탑을 보러 갑니까? 실제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과학 교사긴 하지만 음악과 미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요 게르니카라고 하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게르니카라고 하는 요 그림을 봤는데 게르니카 그림이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전쟁의 참상을 뭐 잘 설명하고 있네, 흑백 그림이네,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드리드를 갈 일이 있었는데 마드리드에 갔더니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커다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거기 가지 말고 레이나 소피아라는 미술관에 가봐, 거기 게르니카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이제 멀리서 찍은 거예요. 앞에서는 찍지 못하게 하니까.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 자체가 사람의 키가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딱 섰을 때 그 그림이 주는 그 무게감과 중압감과 그 압도하는 그 느낌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사진으로 보고 영상을 보고 말로 듣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 훨씬 더 현실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VR 기기라는 거죠. 아이들은 이 남극을 카누를 타고 직접 헤쳐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극지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뭐 그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뭐 마추픽추 맨날 사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마추픽추로 실제로 가서 이 안개가 싹 거치는 장면을 본 사람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마추픽추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대리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에베레스트 맨날 얘기 듣지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아마 이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리적인 경험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다음 게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딱 봤을 때 조금 기다리고 에베레스트를 아직 조금 더 감상하라고 하네요. 이게 맹수 우리에 딱 VR 카메라를 놓고 얘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호랑이, 사자 보곤 하지만 얘네들은 정말 이 코앞에서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앞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인식이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VR 콘텐츠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비대면 강의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비대면 강의를 우리가 줌을 많이 쓰는데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비대면 강의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책상을 딱 정의하고 자신이 이런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바타는 이게 자신이 그 아바타 자체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누가 보면 나를 보게 되는 거고요. 아바타도 이렇게 개성 있게 바꾸고 자신이 쓰고 있는 키보드도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실제로 내가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판서도 하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반 아이들과 좀 써봤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핸드 트래킹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애들이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춤추고 있고. 갑자기 실명이 막 나오고 있네요. 아이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 신기하고 이게 진짜 자신과 같다. 이건 왜냐면 아바타가 너무 신기해서 웃은 겁니다. 굉장히 개성 있는 아이죠. 갑자기 욕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그만큼 이제 신나하는 거예요. 아, 야, 이런 게 새로운 게 있구나. 아, 제 얼굴이 잠깐 나왔죠. 네. 제가 얼굴이 이제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 컨트롤러가 하나의 펜이에요. 이 펜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아이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러한 장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에 우리가 이제 줌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 잘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한 공간에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이제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셔도 요걸 깔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요게 정식 버전으로 나오면 굉장히 쉬운 형태로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VR을 딱 사시면 어떤 교육적으로 이걸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이 VR을 이용해서 조금 더 친화력 있게 VR을 좀 더 익숙해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자유학기제 아이들의 프로그램 이제 돌려고 애들하고 여러 번 해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친해지는 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 여기는 이제 구글 어스 아시죠? 이 구글 어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VR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 밑에는 이제 아이돌 댄스 영상인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 같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앞에서 봐도 되나 싶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현실 같아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얼굴이 요만해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대요. 아이들하고 같이 관람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신기해서 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걸 보면서 또 춤을 추고 있어요. 같이 따라서.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있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역동적으로 춤을 추죠. 네, 여자애들은 이렇게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체험을 해서 뭐 고층에서 이게 뭐 판자 건너고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반응이 재밌어서 실어봤습니다. 네, 판자를 건너라고 했더니 얘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러한 영상들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은 뭐냐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제가 VR 카메라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막 검색을 하면서 막 찾는데 가장 저렴한 게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0만 원짜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왜 사람이 조금 더 하면 점점 비싸지잖아요. 우리가 모닝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끌고 나오듯이 조금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700만 원 너무 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학교장님이 특별히 뭐 이런 거 하나 사시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를 컨텐츠를 이제 어떤 거를 제작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게 딱 오기만 하면 지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기만 하면 저는 과학 실험을 조금 VR로 촬영을 하길 원해요. 근데 왜 과학 실험을 촬영하냐면 과학 실험 중에서 좀 위험한 실험이 있거든요. 뻥 터지는 거. 그런 실험들이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게 제가 불안하고 저도 불안해요. 여러 번 하기도 좀 불안한데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실험이 되게 열광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다. 두 번째는 과학관을 좀 촬영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관을 다니다 보면 과학관의 교구가 정말 훌륭하거든요. 과학관의 어떤 실험 도구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설명할 때 이거 보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과학관에 데려가가지고 이 장치 앞에서 이걸 생각해 그런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과학관에 딱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관람해 그럼 아이들이 전력 질주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 봤어요. 이제 뭐예요? 딱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때 그 과학관 교구를 딱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촬영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종합에서 애들이 뮤지컬 열심히 촬영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공간적으로 촬영하고 싶다. 또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일상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VR 기기도 사실 한계점은 좀 존재가 해요. 뭐냐면요. 이 VR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꼭 써야만 하는 게 아니죠. 추가로 하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꼭 써야만 하기 때문에 핸드폰 전문가가 되시듯이, 줌을 꼭 써야만 하기 때문에 줌 전문가가 되시듯이, 얘는 꼭 써야만 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콘텐츠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올해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데요. 마스크를 쓰면요. 우리가 마스크 여기 코끝을 콱 누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내렸으면, 내리면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서 숨이 더 가빠지거든요. 그래서 숨을 훅 쉬면 김이 확 하고 서버리더라고요. 그럼 빼서 또 닦고 쓰고 또 김서리면 또 닦고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인해서 마스크와는 좀 상성이 안 맞다. 네 번째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시는 건데 멀미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 제조회사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조회사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멀미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착용에 대한 불편입니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망가지고 이걸 썼다가 벗으면 이제 머리가 이제 막 산발이 되거든요. 안 쓰겠다고 막 이렇게.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개의치 않지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무엇보다 저한테 가장 불편함은요. 이걸 쓰고 나면 좀 현실에 대한 회의? 흔히 요즘 얘기하는 현타가 와요. 왜냐하면 VR상에서 저는 저 위에 같은 모습인데 실제는 저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VR 기기를 이용한 메타버스의 세계는 곧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미래를 다가오기 전에 이 기기에 대해서 이 강아지와 같이 친근해지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콘텐츠나 이런 기기들을 잘 접하셔서 미래의 어떤 VR 교육 전문가, VR 교육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생한 교육 현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네. 네, 선생님께서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 활동에 적용하시게 된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아까 잠깐 나왔듯이 네. 저는 이제 VR을 약간 이제 즐겨 쓰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게임 콘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이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 이거는 수업에서도 쓸만하겠는데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장하면서 아이들을 좀 꼬셔서 너도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신기해하고 되게 재밌어하고, 쉬는 시간에 그냥 이제 개방해 놓으면 아이들이 뭐 허락 받지 않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더 나은 세계가 있다듯이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흥미롭고 이렇게 재밌는 사례 발표해 주신 저희 경희여자중학교 김도윤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